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대표 강사 박혜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강의는 이제 토익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 RC 부분에서 Part 5예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집들도 있고 다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뭔가 트렌드를 좀 알아야 이 팍팍한 토익에 우리가 대비가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고 파트 5 전수풀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문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문제 푸는 시간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어 놓으시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잠깐 화면 스탑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인강받다 생각하고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죠. 자, 실제 시험에 나온 이력이 확실하게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시험장에 매번 가는데 매번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열심히 보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뭐 이상한 거 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게 헷갈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Part 5는 제가 강의 경력이 생각보다 오래 돼가고 있는데 나이를 먹고 있으니까 이거를 Part 5를 늦게 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산이 없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파트 5를 하나하나 일일이 열심히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스타일대로 그냥 바로바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방식. 근데 그게 실제로 제가 푸는 문제풀이 속도와도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세팅된 게 아니라 정말 토익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굉장히 스피디한 게 좀 있구나를 통해서 가닥을 잡으세요. 101번 문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뭐 이거부터 봐, 보기부터 봐, 문장부터 봐 이게 뭐 정신이 없이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얘랑 얘가 막 1m 거리에 뜯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는데 빡 느낌이 오잖아. A, B, C, D 보기가 스펠링이 제각각이고 그러면 얘는 해석을 하라는 얘기인가? 되게 열심히 읽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파트 5 문제를 풀 때는 단서가 되는 걸 출제자가 어떻게 뺐느냐에 되게 관여를 해요. 되게 신경을 써. or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제일 맞는 건 당연히 choice입니다. 이 taste라는 단어를 보고 왠지 왜 이런 단어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먹는 거야. 이거 맛 좋은 거야. 맛있는 거야. 샐러드 맛있는 거, 수프 맛있는 거. 이러다 보니까 취향? 안목? 약간 일종의 맛? 플레이버스러운 느낌으로 안 되나? 라고 우리가 우겨도 그 뉘앙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출제 감성에서 어휘 구조는 원어민 출제자분들이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프리퀀시가 높고 커먼리하게 유스되는 그 컨텍스트를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프 아니면 샐러드의 맛이나 취향을 내가 가질 수 있다가 아니라 have the choice of A or B. choice나 option 같은 단어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근데 내가 소망이 있어요. 수프랑 샐러드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오바지 않아? 그리고 보기 뒤에 있는 피스는 뭐 걸작, 작품, 조각, 막 피자 한 조각, 피스 오브 피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A or B의 형태를 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 같고요. 참고로 option of A or B도 있는데 option of 이유 없이 ing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관용 패턴으로 우리가 뭐 gerund라 그래서 동명사 막 되게 겁나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문법 용어보다도 이들이 쓰는 표현들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이제 10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이 밑에 팁박스가 보여질 텐데 이 팁을 바로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순간에도 그냥 눈 동자는 여기 가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스탑 해가면서 풀면서 설명 들으시면 돼요. 2번 문제도 역시 실제 출제 이력이 당연히 있는 문제고요. 우리가 지금 실제 문제 풀고 있으니까 여기 있구나. 근데 A, B, C, D 딱 보기를 보니까 차렷 자세로 I, my, me, mine 이런 추억이 좀 있거든. 이런 격 문제도 당연히 출제자가 물어볼 수 있는 문제에 들어가죠. 근데 너무 늦어. They, their, them, theirs에서 they는 너무 앞이야. 저거 너무 주어야. 자기 혼자 주인공 의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they are 알잖아. they do 너무 늦어요. 그리고 얘 외롭지. 얘는 외롭지. 소유격은 절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소유격은 this is my 마침표. 허술하잖아. This is my car. 나와야 돼요. 기본인 거죠. 그래서 소유격은 뒤에 반드시 점이 아니라 단어 하나 나왔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hemselves하고 them이 있거든요. 지금. themselves하고 them이 있잖아요. 여기서 weather이라는 부분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 weather이 날씨는 아니잖아요. 날씨는 이거란 말이에요. 스펠링이.
완벽한 해석도 좋은데 빠르게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토익은 타임 매니지먼트가 있는 시간인 걸 감안해야 돼요. 냉정하게.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밀당보다 중요한 건 얘 몸이 접속사라는 품사가 중요하겠죠. 접속사는 지 앞에 문장 하나, 지 뒤에 문장 하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whether 뒤에도 새로운 문장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건 오바예요. 생각보다 자기 집에서 놀아야죠. 그러니까 whether 뒤에 we가 주어잖아요. 지가 지를 똑같이 베끼려면 we에 대한 self는 ourselves가 맞지 themselves는 오바예요. 그래서 이 self라고 하는 건 남의 문장까지 가기 전보다 자기 문장 내에서의 주어 감성을 뺏겨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여기서 we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representatives, 직원과 사원들은 타인인 거죠. 근데 타인인데 복수야. 그래서 them이 정답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 앞에 어가 있고요. 아, 또 ABCD 스펠링 다르네. 힌트 단서 단어요. 빠르게 찾아야죠, 우리는. 단문의 공란을 메우는 파트는 힌트 단서 단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걸 빨리 보는 눈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 하라고 있는 거야? 문제점은 가장 찝찝하지 않으려면 해결하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색한 방식이 아니라 빠르게 짝을 찾아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problem이라는 애가 막 얼굴을 바꾸잖아요. 되게 다채로워. 뭘까요? issue, 문제점. matter, 사안, 문제점. 저 말썽쟁이, trouble. 다 우중충해. 다 비슷해요. 교육에 비슷한 단어의 어근점으로 또 가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problem에 대해서 2시간을 머리를 싸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딱히 빈칸에 합의점 못 봤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말썽쟁이의 합의를 못 봤어. 이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의 합의를 못 봤다가 맞는 거죠. 그리고 chance라고 하는 건 기회입니다. 때로는 가능성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한번 시도해 볼게. 내가 이걸 한번 해볼게. 해보다 이런 느낌일 때 take a chance on something 이라는 표현은 있어요. 근데 on a chance 이라고 할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오는 사실 우리 거가 아니에요. 어그리가 데리고 놓은 거지. 어그리는 좀 지저분하거든요. 성향상. depend on처럼. agree with, agree on 난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얘 자체에 큰 의미를 뒀다기보다 이건 이 동사의 성질로 붙어난 거고요. 얘랑 노니까 이걸 봐야지 우리는. 이걸 봐야죠. 이걸 슬래시로 다 이럴 시간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solution입니다. 그런데 progress라고 하는 건 어떤 것에 대한 진척이나 진행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릴 표현으로는 make progress, 뭔가에 대해서 진척을 보이다, 진행되다. 혹은 뭔가가 진행되는 in progress 이런 표현을 좀 추천드리고요. trouble 같은 경우에는 problem하고 겹쳐서 우리가 치웠는데 가장 또 빈도가 높게 보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have trouble ing. 몰라, 개인이 ing를 되게 좋아해. have trouble ing. 저러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자, 이제 4번 가겠습니다. 뭔가 정갈하다, 이쁘고. reason, to reason, reasonable, reasonably. 아, 나 이것은 문법 문제 빨리 풀어야죠. 왜 이 사이 좋은 게 괜히 뜯어져가지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푸는 문제에 속하죠. BPP는 수동태라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원래 하나의 동사가 괜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분리가 됐다는 건 한 몸인데 괜히 낑긴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의 좋은 세트, 구색 좋은 거가 괜히 쓸데없이 빈칸으로 이가 빠지면 그걸 메꿀 수 있는 건 부사가 가장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reasonably로 빠르게 푸는 문법 문제고요. 뭐 여러 가지 세트가 있잖아. 각가지 여러분. be, pp, 뭐 have pp, had pp, 슈도 동사 원형, can 동사 난리나. 근데 동사 아직 안 끝난 동사의 어떤 형상 그 사이에 낑겨 있음. 얘는 부사.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collocation, 의미적으로도 참 많이 쓰죠. 가격은 싼 게 좋아, 그죠? 그래서 사고방식이 이성적으로도 있지만 거품이 쪽 빠져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reasonably priced는 되게 유명한 표현이고요. 뭐 비슷한 걸로는 affordably priced 같은 표현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5번 가겠습니다. 5번. 이제 딱 보잖아. 그럼 이제 느낌적으로 보면 우리가 솔직히 아예 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의 차이는 있는데 있다 보면 어디에 이제 확 우리가 삘이 꽂히냐면 되게 땡겨. Last January. 너무 땡겨. 이게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지 알죠? 지난달이 영어로 last month. 딱 떨어져. 너무 딱 좋아. 딱 좋은데 답이 안 되거든요. 딱 좋은데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센스가 된 이유는 자, 힌트 단서 이거입니다. 현란한 용어보다 우리는 빠른 눈이 필요한 게 이 시험의 성격에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시제가요. 여기가 이렇게 길게 나올 필요 없이
lead의 과거 시제로 깔끔하게 이렇게 썼었어야지. 그냥 led가 되면 이끌었었어. 과거에. 그러니까 그게 작년 1월에 이렇게 돼요. 근데 작년 1월만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지속이 안 돼요. 근데 have pp라고 하는 시제를 have been ing라고 하는 것도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의 일종이나 얜 지속을 강조했을 거라고 딱 끊긴 과거가 아니라 지속의 끝판왕은 얘죠. since가 이래로로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10년 이래로든 100년 이래로든 작년 7월 이래로든 다 해먹어. 그리고 품사가 전치사, 부사, 접속사 굉장히 플렉서블해. 그래서 요일, 날짜 이런 것도 하나의 달, 월 이런 것도 고유 명사의 속성이 가능하다 보니까 last Jun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지만 하나의 부사 표현처럼. 근데 얘가 들어가야 그 지속이 되는 거야. 1월서부터 주구장창 해왔다 이렇게. 근데 벌써 1월 해왔었어. 최근 1월에 해와 왔었어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recently도 바로 뒤에 시점을 꾸미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함정이 될 보기는 C였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정답은 since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힌트 단서를 계속 빠르게 찾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완벽한 번역을 하시오까지 너무 심하게 어려운 작용이라고 보면 오히려 제가 힘들어지니까 빠르게 풀고 저는 시간을 Part 7에 잘 풀고 싶은 거예요. Part 7에 많이 넣고 나는 문해력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지.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힌트는 이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출제자가 만들어주신 힌트는 저거예요. 바로 뒤에 빈칸이었어. 그럼 나 좀 힘들어. 왜냐면 영어는 헷갈려서요. 프로덕션이 어떨 때는 불가산, 못세, 또 어떨 때는 센데 되게 짜증나. 또 어떤 영화에서는 프로덕션즈가 있고 뭐 어쩌라는 건지. 근데 A New Line of는 좀 달라요. 라인이 직선과 선이 아니라 여기서는 종류군을 형성해요. 뭔가 좀 부글부글 많아. 그래서 무슨 뭐 신발이 많아 만약에 그러면 a new line of footwear에서 wear도 복수적인 의미가 좀 생기는 거야. 결국에 생산과 제작의 행위의 감성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a line of는 웬만해서는 복수 명사를 넣으시는 게 좀 더 좋겠고 실제로 판매질이 가능한 거에 종류가 많아야 된다니까 그거의 신상군. 그러다 보니까 products가 이기는 거예요. producible은 형용사고 produced는 동사 과거 시제 아니면 뭐 pp겠지. 근데 우리는 전치사 뒤에 정확한 명사를 넣을 거거든. 그 정확한 명사 뒤에 앙 물려서 대시 문장을 톡 끄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정답은 products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딱 물렸을 때도 런칭이 된다는 건 뭐예요? 출시된다는 얘기잖아. 팔아야지 돈 주고. 그러니까 생산을 팔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문제를 푸실 때 제가 말이 다소 빠르더라도 약간의 힌트가 좀 더 필요하시면 여기 풀어서 써놓은 부분 제가 말로 한 걸 글로 옮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 번 더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7번 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 줄 알아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뭔데 두 번 쓰냐고 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나는 동사가 많네. 내가 지금 107번에서 만난 게 동사가 2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자리를 망각한 상태로 답이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품사가 어그러진 상태로 정답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내지 않아요, 절대. 뒤에 주어 동사, 앞에 주어 동사 이거 어떡할 거야, 데자뷰. 접속사를 넣어라. 그렇다면 B밖에 없죠. 그렇다면 B밖에 없죠. 정확한 품사 기준으로. during이라고 하는 게 뭐 during이 뭐뭐 동안에 그리고 past는 눈에 보이는 장소 지나갈 때도 써요. 올 때 편의점 지나서 나한테 전화해. 뭐 이럴 때도 써. 근데 지난 10년간에 걸쳐 뭐 이런 드레싱도 돼. 근데 그거보다 확실한 건 얘는 접속사가 아니야. 접속사가 문장을 끌거든요. 그것도 두 문장을. 근데 until이라고 하는 어휘는 전치사, 접속사 다 해먹어요. 참고로 along이라는 애는 막 약간 귀여워. along the riverside, 강가 따라 쭉 뭐 이럴 때도 있고 공부하다 보면 곁들여서 함께란 뜻으로 along with 뭐 이딴 애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얘는 뭘 해도 접속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야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construction이 완벽히 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 닫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D겠죠. D겠죠.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원어민들이 사용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요.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찰떡같이 붙여라. 근데 좀만 단어 바꿔도 봐봐. 잘생긴 책상도 구려. 잘생긴 책상도 이상하니까 잘생긴 공기도 이상해. 잘생긴 밥, 큰일 나죠.
진짜 큰일 나. 그래서 서로 잘 어울리는 어휘끼리 잘 버무려지는 어휘의 연상 개념 collocation은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통용되는 단어의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ocated는 어디에 위치한 거잖아. 근데 우리 생각보다 좀 더 파장이 커질 수도 있어요. conveniently located 하면은 되게 편리한데 굉장히 편리한 곳에 위치했다? 어떤 게 좋냐면 교통편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역세권 장난 아닐 것 같고 필요한 건 주변에 편의점서부터 다 있어. 약간 이걸 다 표현한 거예요. 근데 widely, 널리 이렇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widely known as, widely 뭐 알려진 범위, 규모 이럴 수는 있지만 위치하는 것 자체를 넓게 위치 이러진 않아요. 그런 널리의 느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quickly, 뭘 빠르게 위치해 갑자기 뭐 1초 만에 누가 들여놓은 건 아니고 gradually 진격하는 거지 혼자 조금씩 1mm씩 위치해. 오늘 여기 있었던 건물이 다음날 5m 이동.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conveniently. 근데 located랑 잘 어울리는 걸로 이런 것들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고요. 딱 중앙의 요새 지역에 위치해 있어. centrally located, agreeably located 하면은 누구나가 다 좋아할 만한 장소에 위치했다 정도로 가능할 것 같고요. ideally located도 뭔가 이상적인 곳에 위치해 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제 109번 풀겠습니다. 좋다. 딱 질서정연하잖아. 그러면 스트롱의 P는 딱 유지된 상태에서 뭔가 뒤에가 살짝씩 바뀌고 있단 말이야. 품사를 내가 뭘로 넣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취업시장, 험난한 우리 취업시장, job market, 명사죠. 명사 두 개가 그냥 따닥따닥 붙어있네. 복합명사. 그럼 더 이상 명사는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거. man, handsome man. 그럼 형용사 넣어야지. 그럼 형용사 넣을 건데요. 얘는 뭐야? 동사예요. 항상 저는 문제를 풀 때 동사가 있는지 확인은 당연히 하고요. 동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센텐스의 구성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동사가 없으면 내가 동사를 냅다 넣어야 되지만 있으면 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필요가 없는 거죠. EN으로 끝나면 PP 아닌가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얘는 PP죠. 근데요. 완전히 동사예요. 동사 되게 잘해 심지어. 그래서 강화하다 동사예요. 확장하다, 넓히다라는 뜻의 동사로요. 이런 것도 있어. broaden,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n으로 끝나는 동사가 생각보다 많고요. 지금 동사 넣으면 얘랑 싸움 나게 생겨가지고 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너무 다복하다, 명사가. 번데기 발음, strength, 또 명사야. 그래서 명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두 개 중에 고르겠습니다. 공통점이요. 둘 다 형용사예요. 차이점이 뭐냐고요? 얘는 1등 형용사, 최상급. 얘는 일반. 그래서요. 일반 형용사 앞에 더가 붙으면 뭐 한정사네 정관사네 이거 갖고 우리가 머리 아파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도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취업시장 이거보단 가장 강력한 취업시장 이게 더 땡기지 않나? 그래서 우선순위 기반 첫 번째 기준 더하고 더 잘 넣는 애가 솔직히 최상급이죠. 그 다음에 더만 놓고 보면 불안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단서 말씀드립니다. 이거예요. decade는 10 years의 동의어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죠. 이상하게 뒤에 기간이 좀 긴 게 붙잖아요. 그리고 in이 붙잖아요. 되게 잘 놀아 최상급이라. 그래서 in a decade는 10년 후에거나 10년 안에라는 감성보다는 여기서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10년 만에 최저치 약간 이런 삘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strongest, C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조금 더 제가 단서로 추천드릴 걸 적어놨어요. 문장 끝에 요 끝자리에요. yet이 나오잖아. 근데 얘가 앞에 not이 안 붙잖아. 그럼 아직이 아니고요. 역대급이야. 이제까지 나온 모든 것들 중에서 뒤에 문장 끝에 ever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최상급 앞에서 그냥 very가 아니고 the very. 그래서 가장 최신 the very latest. 장난 아니야. 그리고 arguably 논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단언컨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simply the best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단지 대놓고 완전히 1등인 거죠. 이런 식의 어휘들도 최상급 주변에 좀 공생이 잘 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빈칸 뒤에 마케팅 디파트먼트 보이죠? 근데 마케팅 디파트먼트가 이마에 각도기가 있어. 어떻게 정확한 부서가 뭐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확한 부서가 뭐냐고 딱 칼각이냐고. 이상하잖아. 정확한 수치, 정확한 분석, 정확한 계산. 애초에 어휘를 외우실 때 서로 얘들이 어떤 어휘랑 체인이 되는지 그 형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똑 떨어지는 사전적 1번 의미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얘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중요한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gleaming. 쉬운 단어가 아니죠. 비슷한 단어 추천드릴까요? shining. 제가 봤을 땐 shining하고 비슷해요. 이빨로 해볼까? 미백을 받은 거야. 엄청 하얘. 그러면 굉장히 gleaming한 teeth가 나올 수 있겠다. 뭔가 gleaming은 조명이든 건축 구조든 미관적인 부분이 되게 환해. 빛나. 그런 식으로 붙여서 오히려 뜻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accidental은 우연한 거지. 아니면 사건, 사고에 막 이렇게 무슨 이상한 부서가 나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entire. 이 정답이 되는데 원래 entire라고 whole이 영작할 때요. 심심찮게 전체 집단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가 잘 붙는 현상은 여러 예문에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the entire department, the whole department. 그러면 전체 부서가 싹 다 지금 바빠요. 약간 이런 느낌? 참고로 말에게 홀린 듯한 표현인데요. be, busy, ing. 어근상 이 사이에 in이 생략됐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be, busy, ing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문인데 그냥 ing 되게 좋아해요. 뭐뭐 하느라 되게 바쁘다. 약간 이런 구문이고요. 자, 이제 11번 가겠습니다. main 뒤에 빈칸이 나오면 왜 음식에도 main dish 이러듯이 main은 또 형용사 삘이 있어요. 그래서 main 뒤에 빈칸이 나왔으면 더하고 오브 사이에 끼면서 나 메인 수식 받을 거야. 제 명사 넣어야 됩니다, 우리. 그럼 명사 넣을 거면 이렇게 생긴 명사가 없다? 진짜로? 그리고 만약에 얘가 명사가 됐다고 쳐요. 이 s 붙였다 띄었다. 실제로 s 붙였다 띄었다 하는 거 명사 동사 같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좀 보셨으면 하고요. 항상 주어 자리 빵꾸 있잖아요. 동사를 같이 보셔야죠. 그 정도의 함정은 우리가 조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s 붙은 복수 주어가 is랑 놀아. 그래서 B는 오바죠. 그리고 ing로 끝나는 쇼핑, 마케팅, 오프닝, 클리닝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ing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서 변형된 문법이지만 나 원래 동사였거든. 약간 이런 피가 남는 애들이 많아서 좀 지저분하게 외관상 자기 동사였을 때 버릇이 남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appealing이 아니라 appealing to something 이렇게 붙을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애초에 쇼핑, 마케팅처럼 외운 게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확한 명사로 매력 발산과 호소와 강점과 멋진 부분을 얘기할 때 명사로도 쓸 수 있고 동사로도 물론 쓸 수 있는 appeal을 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정확한 명사 A고요. 여기 보시면 use, list, 열거하다, 나열하다 혹은 목록, visit, appeal, decline. 거절하다 혹은 감소하다, 자타동사, 타동사 할 때 거절하다, 자동사 할 때 감소, 하락하다, decline, rise, 상승, raise, 올리는 거. 근데 일종의 pay increase, 급여 인상으로 get a raise, 그러면 raise가 명사도 되거든요. 그리고 increase, decrease, drop. 그 다음에 정거장이 영어로 버스 정거장이 bus stop이거든요. 그러니까 stop은 정차, 정거장으로 명사도 해먹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명사, 동사 다 되는 걸 아셔야지 하나의 품사로 얘는 스펠링 짧으니까 동사겠거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품사는 되게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12번 가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빈칸 뒤에 a day 보이세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되게 신경을 써요. A day, a week, a month, 뭐 a year도 되겠지만 여기까지만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얘가 숫자 같아요.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저 혼자 그냥 숫자 같아요. A day는 하루죠. 뭐랑 맞먹어요? 24 hours요. 그러면 a week는 며칠이랑 맞먹어? 7 days. 7 days. 그러면 a month는요? 1 month니까 다른 말로 하면 a month는 30 days예요. 그래서 이 기간 빈도, 기간 주기 앞에 어가 붙으면 이 어는 숫자 1하고도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럼 숫자 1으로 써진 기간 앞에는 곧 숫자를 잘 꾸미는 부사가 가장 유력하죠. 그래서 숫자를 또 원체 잘 꾸며. 그래서 정답은 at least가 되고요. 부사입니다. 그래서 at least가 들어가면 at least a day in advance. 쟤도 부사야. in advance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소 하루 전에가 되는 거죠. 뒷북 치지 마. 이런 느낌이고요. continuously는 지속적인 거죠. 끊임이 없어. 아주 그냥 끊임이. 근데 치과를 그런 식으로 많이 가면 이빨이 없어지겠다. 끊임없이 계속 그냥 하루 왼종일 가고. 그거는 오바야. 그리고 보기 B에 partially. 저기요, 약간 찝찝하게요. 약간 어데이인데 하루가 아니고 한 5시간, 6시간 정도로 해서 약간 partially 부분적인 나날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것도 일부 사실이야. It's partially true.
이런 느낌의 partial이면 어떡하려고 아무데나 우리가. 그래서 우선순위로 C가 정답이야. 만약에 D로 갔으면 진짜 그냥 too much야. 왜냐면 too much는 너무 과해. 과한 하루가 뭐예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리고 too much 순서가 바뀌어서 much to가 돼야 될 수도 있어. 부사로 쓸 거면. too much 지금 형용사 P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숫자를 잘 꾸미는 부사 표현으로는 전치사만 되는 게 아니라 about, around도 숫자 앞에서는 대략, approximately, roughly, exactly, just 해서 exactly는 정확히 딱 몇 개. 그 딱의 느낌의 대용이 just, only, 단지 딱 몇 개 뭐 이런 거. A maximum of, a minimum of 이런 애들도 숫자 앞에 잘 붙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면 뭐 빨리 풀어야겠다, 그지? 얘 동사 봐, 이거. 지가 동사라고 저렇게 에헴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야? 동사 중복이야, 싸움나. 쟨 동사예요. 왜 동사인지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동사예요. 그죠? 품사는 우리가 빨리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시험장 갈 때 최대한 많이 복습하고 가시고요. BCD가 있는데 이건 아니야. 명사, 어명사, 이 좀 오바야. 싸움나. 그래서 그러니까 D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는 문제죠. 능동태, 수동태 구별이잖아요. 어가 붙은 명사, 이 자리에 더가 붙어서 더가 붙은 명사, 아니면 뭐 소유격 이딴 게 붙은 명사, 죄다 목적어야. 그래서 the, my 같은 소유격이 뭔가 살짝쿵 붙어있는 명사들은 내 목적어야. 근데 BPP는 대문을 확 닫아버리면서 야, 나 목적어 없어 끝내. 이게 수동태야. 그래서 대문 열어줘야지. BING로요. 능수동태는 토익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이제 14번 가겠습니다. 힌트 단어요. order이요. status요. C요. 제가 주문의 기분까지 신경 써야 돼. 주문아, 오늘 너 기분 어때? 내가 이 무드까지 봐줘야 돼, 얘를.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option이라고 하는 건 check the option보다는 have the option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옵션을 가지고 있다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collocation처럼 서로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인데 status가 지위나 사회적 신분의 지위 이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근데 status는 주문 같은 것의 일의 현황과 지금 현재 어떤 상태죠? 지금 입금 결제됐나요? 확인됐나요? 배송 대기 중인가? 이런 걸 통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progress를. 그래서 이게 서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고요. favor이라고 하는 건 뭐 은혜 갚는 까치, 부탁, 호의, 친절, 알 바 아님. 그래서 가장 어울리는 정답 C로 갈 거고요. favor하고 어울리는 단어를 좀 더 알려드리면 ask a favor 그러면 부탁하는 거예요. do me a favor 약간 이런 식으로 부탁의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return favor 이렇게 붙으면 은혜 갚는 까치. 은혜를 갚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I'm in a mood. 그러면 이런 기분이야, 지금 내가.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나 느껴지는 이모셔널한 감정 이런 게 아닌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그죠? 그리고 바로 앞에서 잠깐 짚을 거. 추적하는 게 트래킹이잖아. 나 지금 이거 배송 갔어? 어디 간선 하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현황 확인이에요. 정확한 단서가 있는 문제고요. 15번 풀겠습니다. 빠르게 문제를 제가 풀어본다면 안 되겠죠, 이것들이. 정답은 A로 빠진 문제겠네요. 왜 때문에 그러냐고요? 얘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요. Because는 주어 동사가 갖춰진 온전한 문장을 더 추천드립니다. As long as 5 days 같이 얘기하실 게 아니라 뭐뭐 하는 한이라고 할 때는 역시 얘도 접속사 역할을 원체 잘해서 주어 동사 잘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Consequently, 주어 동사를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 결과 따라서 이렇게요. 근데 as a result of는 전치사입니다. 기본적으로 gerund, 동명사라는 문법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다른 생산업체로 갖다가 딱 스위치 바꿔버린 거야. switch to. 그럼 변경한 거죠. 변경한 것에 대한 결과로 얘의 최근 앨범은 지금까지 중에서 최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장 끝에 오는 예시, not이 없으면 최상급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the best에서 my the friend가 안 되거든요. 소유격 뒤에는 원래 더가 없어지는 게 맞는 문법이고요. 그래서 이 best는 최상급의 의미를 줬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야. 프로듀서 바꾸니까 진짜 최고야. 프로듀서를 바꾼 거에 대해서 얻는 이익적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as a result가 맞고요. ing gerund를 모든 애가 다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학습하면서 잘 보이는 패턴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끝났지 뭘 끝났지 뭘. 볼까요? 제가 추천하는 거. Be advised, be asked, be required, be requested, be encouraged, be urged,
be forced, be instructed, be invited. 약간 느낌이 어때, 재질이? 약간 요청, 약간 당부, 권고 막 이런 삘이야. 그죠? instruct도 가르침의 느낌은 있지만 지시받다의 느낌이 있고요. invite도 초대하다의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권유가 가능하거든요. 요런 삘 애들 뒤에 to가 나오면 물론 invited to는 예외가 있을 거예요. invited to the party. 명사를 끄는 전치사 to도 돼요. 근데 to verb,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권고, 요청, 권고, 지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dvice의 습성상 to가 남았을 때 이 to는 아무래도 동사 원형을 유발했을 거예요. to verb 문법이라서. 그래서 proofread는 교정 작업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뭐 오타 있니?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proofread하고 to 사이는 한 몸인데 그게 또 뜯어진 거야. 그래서 carefully 부사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간단한 품사 문제고 1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 앞에 lecture series가 나왔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lecture, 강연이니까 동의어로는 가만히 있어봐. 동의어로는 talk 있고요. presentation, speech 이런 거 있겠죠?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강연 이런 거 있죠? 외부 어디 강당 빌려서 하는 강연, 연설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맨날 집에서 우리가 그냥 김치에 밥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런 강연 같은 건 일종의 넓게 보면 행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탐험, 탐색, 물물 교환하듯이 거래, 교역, 갑자기 achieve, goal 같은 목표나 dream이 아닌데 굳이 성취? 이게 아니라 행사니까 organize, 기획하거나 hold, 개최하거나 원래 행사하면 돈 들어가. 그래서 후원을 받는다. 그게 되게 잘 어울려. 너무 심하게 잘 어울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맨날 똑같은 데 가서 한 달 내내 회식하고 맨날 똑같은 거 먹잖아. 하루 왼종일. 저럴 거면 회사 그만둬야지. 그럴 정도로 먹잖아. 홍보받은 거잖아. 비용을. 그런 것처럼 이 행사를 하려면 돈이 든다니까. 뭐 이게 뭐 대관하지, 뭐 빌리지, 뭐 해야지, 뭐 차려놔야지. 돈 받은 거야. 그래서 sponsored by가 제일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18번 가겠습니다. CEO를 도대체 어디로 배분을 해? 한 명의 CEO를. 힌트 단어를 보시면서 빨리 보는 감성은 되게 중요한 거죠. CEO가 한 명의 사람이에요. Chief Executive Officer. 왜냐하면 어를 붙여놨잖아. 그러면 한 명의 최고 책임자인데 CEO 한 명을 어디로 유통, 배분, 뭘 나눠줘. 그러니까 CEO를 어디 거울 보게 할 거야? 뭘 반영해. 어떤 현상이 아닌데 사람을 왜 성찰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알잖아. recruitment. 채용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CEO의 채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우리가 누가요? Board of Directors. 이사회에서 탕탕탕 이렇게 결정 내린 거죠. 근데 뒤에 CEO만 봐도 괜찮잖아요. sentiment. 나 오늘 sentimental해. 이런 말 들어보셨죠? sentiment는 굉장히 정서적인 느낌이 있어요. 감정적인, feeling적인 느낌. CEO의 감정을 중단해. 로봇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C가 맞는 거죠. 그리고 단어도 좀씩 써놨어요. 참고로 recruitment하고 비슷한 단어로는 hiring이 있고요. hiring은 가짜가 아니라 정품 명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건데요. 여기까지만 써도 사람 됩니다. 여기까지만 써도 사원이야. 뽑힌 사람, 직원, 신입사원 막 이래. 얘도 그래요. 여기까지만 써도 고용된 직원으로 사람 명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19번 가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이제 또 쭉쭉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돼야 돼요. 얘는 딱 봤을 때 이형식 동사, 자동사 이거보다 전 그냥 얘 같아요. 비슷해. 뭔가 뜻이 있을락 말락해. 되다가 됐다가 해도 이런 상태다. 미치겠어. 좀 애매해. 그래서 제가 애매한 애들을 비동사, become, remain 이런 정도는 묶어놨거든요. 이런 동사들은 보통 뒤에 보충 언어를 필요로 해요. 지 뜻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혼자서 쿨병이 안 와. 그래서 나 좀 보충해줘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명사로 보충을 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지. He became a doctor. 그 오빠야는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동격 명사네 뭐 동격 보어네 이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명사가 등장할 것 같으면 이 뒤에 어든 더든 보였을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become 바로 뒤에 blank잖아요. 형용사 가려고요. 저는 보충 설명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주어는 competition인데 competition이 대회나 시합도 되지만 알잖아. 경쟁인 거예요. 근데 경쟁과 강도의 동의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얘를 intensity였었다 이렇게 하기엔 동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어떤 관사 같은 처리도 미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she is beauty 이게 아니라 she is beautiful.
더 좋잖아. 그래서 형용사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ly 뗍니다. 부사에서 ly 떼면 아무래도 형용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intense라고 하는 건 격렬한, 극심한, 되게 심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걔를 더 심화시키는 이라고 해서 처절하게 우리가 여기까지 갈 필요 없었는데 그냥 intense로 정확한 형용사가 더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선순위를 잡아야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오답만 주면 재미가 없죠, 시험이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ompetition, 경쟁이 되게 심해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심화시켜 왔어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로 가는 거고요. 참고로 치열한 경쟁이라고 할 땐 이런 단어도 많이 써요. 뭐 fierce competition 그러면 치열한 경쟁 가능하고요. 20번 가겠습니다. 빼려고요. 얘 여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얘랑 이제 자매품 제가 또 하나 써놨고 이거 아니야. each other, one another 뭐 이런 애들은 그냥 한 몸이에요. 근데 뭔 뜻이냐면 서로야. 지금 귀신 들리기 일보 직전이야. 왜냐면 앞에 아무 말이 없거든. 그래서 미스터 킴 씨랑 미스 리 씨는 each other 간에 협업을 했어요. 이거 좋아. 근데 처음서부터 서로 간에는 이렇게 시작하기엔 누가 누구랑 서로인데 약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each other, one another은 주어 역할을 하기 어려워요. 제일 앞에니까 주어 자리잖아요. 자, 끝났어. 두 번째 단서. 감정이다. 근데 감정은 ed 붙이잖아. 사람 인자, 휴먼 느낌이 너무 심해요. 무조건이야. The book is interesting. 야, 요거 봐라. 책 재밌네. 근데 책은 나한테 흥미를 얻었네. The book is interested. 뭐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사람이 ed를 써요. thing은 사람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everyone이 맞는 거예요. every랑 any가 어떤 용례가 있고 왜 용례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any 같은 경우에는 anyone, anybody, anything 안 하고 혼자 쓰면 좀 형용사 스멜 많이 난다. 아니면 any of라고 갈라주지 차라리.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everyone으로 가서 이 prescription verification 시스템에 흥분하는 것보다는 이 뒤에 대절이 생략됐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문제의 틀은 이게 주어고 satisfied니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21번 풀겠습니다. 21번 보시면 이 ABCD 스펠링은 다른데 빈칸 앞에 new printer is more 빈칸 than the old one. 비교하는 거구나. 비교지를 했잖아. 새로운 프린터기는 이전에 늙은 이거보다는 더 전에 거 얘기하는 거죠. 전에 거에 비해서 이게 더 이래.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had to be repaired frequently. 근데 which가 나오면 which는 보통 먼 데를 뺏겨오기보단 여기를 베껴서 개연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old one은 그전 거는 되게 자주 수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옛날 거보다 얘가 훨씬 이래. 이런 건 거죠. 결국에 방법과 체계적인 느낌을 준다기보다 이거는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reliable은 미스터 킴씨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가전제품은 되게 reliable해. 그 말은 malfunctioning을 잘 하지 않고 내가 너무 많이 팩스나 리페어 할 필요가 없어.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reliable을 정답으로 출제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기 중에서 나머지 보기들을 보시면 이 보기 C가요. prohibitive가 나왔잖아요. 얘가 prohibit이 예방하다, 금지하다잖아요. 그러면 금지와 예방의 feel은 있어. 근데 얘가 전혀 다른 뜻으로 엄청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ohibitive한 cost다. 그러면 감당 안 될 정도로 비싼 돈이야. 그 얘기인데요. 제가 봤을 땐 문장의 흐름에서 비싸다 싸다 돈 얘기 나올 이유도 없었고요. 뒤에 which 이하의 부연 설명이요. 그리고 빈칸 앞에 new printer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맥락이에요. 그리고 보기 중에 faithful이라는 어휘가 있는데 충성스럽고 되게 loyal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물한테 쓰면 실제 영어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old computer를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망가지지도 않아. 내가 15년째 썼는데 멀쩡하다니까 얘는. 이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오랜 시간 내 벗, 오랜 시간 내 친구, 계속 날 배신 때린 적 없이 오랜 세월 함께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old one에 대한 부연 설명이면 faithful이 가능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new printer에 대한 설명이니까 reliable이 맞는 다소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어휘를 좀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22번 가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은근 오드아이가 와요. 그럴 만도한 게 봐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나만 이런가 지금 이게? 이게요. 우리가 딱 순간 봤을 때 되게 오드아이와 되게 헷갈려. 자, 첫 번째 거 though.
although에서 though입니다. 부사나 접속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거 through 뭐뭇을 통해서 뭐뭇까지 쭉 이 간혹 되기도 하지만 뭐뭐를 통해서로 많이 알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마지막 거 이 THR 사이에 O가 꼈어. thorough라고 하는 건 철저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꾸미셔야죠. 부사 넣겠습니다. 이례적일 정도로 굉장히 thorough 하면서도 balance가 잡혀져 있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순간 through라든지 through를 잘못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스펠링 혼동을 주의해야겠고요. 23번 가겠습니다. 빈칸 뒤에 skills가 나왔잖아요. 아, 돋보기 좀 갖고 와봐. 글씨 안 보여. 나 얘 이거 이 부분 확대할래. 이런 확대가 아니라면 우리 창고가 너무 작아요. 물건을 넣을 수가 없잖아. 이게 무슨 창고야. 그냥 박스지. 이 정도면 창고 확장 좀 합시다. 이게 enlarge예요. 그래서 이건 스킬하고 안 어울려요. 굳이? 그리고 contai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포함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 이것이 함유돼 있다. 이 초콜릿에는 타우린하고 카카오가 몇 % 함유 이런 느낌 있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세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더 많이 쓰는 의미로. 그리고 benefit이라고 하는 건 복지도 되고 혜택도 되죠. 명사하고 동사를 혼용해요. 근데 웬만해서는 동사 뒤에는 benefit이 뒤에 있는 애한테 유익함과 수혜를 주는 입장보다는 이런 거로부터 혜택을 받다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타동사 혼용의 기준에서도 from이 붙을 때가 좀 더 많이 보이실 거예요. 용례상. 그래서 빈칸 뒤에 이 단어가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growth를. 그러다 보니까 빈칸 앞에 우리 숙련된 직원들은 분명히 필요한 필요한 스킬을 이거 하고 있어. 우리 부서의 성장과 빠른 고속 성장을 도와줄 수 있고 그걸 박차를 가하게 할 수 있을 만한 필요한 스킬을 얘들은 다 빈칸하고 있다? possess,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냥 have 고급지게 쓴 거죠. 뭐. 그래서 정답은 D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24번 가겠습니다. damage가 나왔는데 damage가 동사였다라고 하기엔 얘는 뭘까?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죠? revealed 자체가 폭로한 거든 드러낸 거든 동사였던 거죠. 기본적으로 pp라고 하는 성분은 양쪽에 명사를 두기가 힘들어요. ing나 뒤에 목적어 또 남기고 양쪽에 있는 명사 꾸미고 막 이러는 거지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쪽에 명사가 보일 때 ed는 동사라고 보아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면 revealed가 동사면 some minor 뒤에 이 단어는 결함이란 뜻의 명사로 쓰였고요. but no 빈칸 damage 인 거죠. 근데 A and B에서요. 그 and 앞뒤가 서로 명사일 때도 있고 문장 이럴 때도 있고 투부정사 동사원형 막 이럴 때도 있어. 되게 헷갈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힘은 기본에서 나오는 거죠. damage 뒤에 아무 말이 없는데 굳이 얘를 동사로 보시는 것보다 명사로 보고 형용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구조상의 손상은 없었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structure이 맞는 것 같고요. The office building inspection이 revealed 했다가 but 뒤에 의미상 다 생략이 돼도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등이니까. 근데 structures는 명사로 쓸까 동사로 쓸까? 어차피 중복되는데. 그죠? 그래서 but 뒤에 새로운 문장 출발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기에도 damage를 구조 잡다도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돼. 구조상의 손상은 없었다가 맞는 거죠. 그리고 얘는 부사라서 낄 자리가 없고요. structuring이라고 하는 건 구조화시키는 하나의 명사 자체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정확한 형용사로는 저는 B를 추천드리고요. restructuring이라고 해서 RE가 앞에 붙잖아요. 띄어쓰기 안 하고 그럼 구조 조정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는 굳이 정확한 형용사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올라가기 어려워요. 자, 이거 써놨고요. 자, 이제 25번 풀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 뭘 느끼냐면 unless가 만약에 뭐뭇이 아니면 이제 그 맞잖아요. if에다가 not이 약간 붙은 느낌이야. 근데 얘가요. 접속사다. 그리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접속사. even if, 비록 뭐뭐 하겠더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냥 if가 아니라서 접속사. in case, 얘 또 대시 생략이 됐네. 원래 생략 잘해요. in case of가 아니니까 in case 역시 뭐뭐일 경우에 뭐뭐일 경우를 대비해서 접속사입니다. 아니 뭐 하자는 거야. 빨리 읽어줘 그러면. 읽기 전에. 아, 저 얘가 걸려요. 이게 전치사거든요. 근데 전치사는 연결 속성으로 자기 뒤에 명사가 나와야 심적인 안정을 느껴요. 나 뒤에 명사 나오니까 내가 이어준 거잖아 지금. 이래야지 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about 뒤에 갑자기 접속사가 나와서 새로운 문장을 막 끄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알았고 너 접속사인 거 알았고 내 뒤에 명사는 없니? 그래서 이 접속사가 희생정신을 발휘. 오케이.
내가 뒤에 끄는 문장은 내가 끈 거야. 근데 네가 서러워하니까 너 원래 명사랑 노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명사 같은 역할을 한 문장으로 바로 붙어줄게. 이런 걸 명사절 접속사라 그래요. 근데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애가 B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정답은 B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어휘들은 about 뒤에 애가 전치사 뒤에 명사 대꾸 나왔어. 이미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sales, 매출이나 이런 게 늘어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네요. 투자자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6번 풀겠습니다. 뭐 D인 거죠. by ing는 워낙에 유명한 거라서 by ing에서 by가요. 뭐뭐에 의해서란 뜻의 수동의 느낌, by Mr. Kim, by our CEO 뭐 그런 느낌 말고 약간 능동적 자아를 막 뿜어내면서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할 때 gerund, 동명사에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ing를 굉장히 좋아하는 전치사 라인업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upon ing, without ing 첫 번째 거 뭐뭐 하자마자 upon ing, without ing, 뭐뭐 없이, 뭐 in ing, 여기서 장소 말고요.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느낌? instead of ing, rather than은 하나의 품사가 아니에요. rather than은 뭔가 생략을 하고 나서 뭐가 톡톡톡톡 남을 수가 있어요. 등위적 성질이 있어서. 근데 instead of처럼 습관적으로 어떤 위치에서는 rather than ing도 소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prior to ing, 뭐뭐 전에란 뜻이고 despite ing,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은 뭐 자주 쓰이는 용례들이에요. 근데 by ing에서 이 ing가요. 능동이 돼야 뒤에 목적어를 먹지. 대문 목적격인데 이 처절한 수동을 보세요. BPP잖아요. 지금 B 자체가 in 붙어봤자 BPP라고요. 수동태가 어디 뒤에 목적어 남겠어 웬만해서. 그래서 A가 답이 안 되고 얘 너무 동사다. 전치사 동사 못 끌어요. 접속사가 주어 동사 끌면 모를까? 그래서 하나씩 소거해도 정답은 D가 되는 거예요. 근데 provided를 만약에 PP형 형용사로 볼 거면 격을 꾸미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명사를 꾸미셔야죠. 그렇잖아요. pretty woman은 내주 pretty me, pretty her 누가 이래. 그렇게 봐도 정답은 by providing이 맞는 거죠. 자, 이제 27번이요. 좀 써놨어요. 근데요, 좀 써놨지만 단서 단어는 이걸 거예요. significantly가 제일 어울려요. 왜냐하면 이 improve하고요. 또 그 다음에 잘 어울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증가감소 있죠. increase, decrease. 그리고 약간 변화, change, improve, enhance 이런 개선 계열 있잖아요. 되게 폭을 좋아해. 그래서 다른 어휘들하고 안 다닌다는 게 아니라 폭이 나오면 일단 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significantly, 뭐 considerably, substantially 이러면 상당히 증가, 상당히 개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dramatically, drastically 그럼 뭐 엄청난 증가, 뭐 엄청난 개선, noticeably 눈에 띄게, markedly 눈에 띄게 뭔가 현저하게 이전에 비해서, remarkably 뭐 비슷해 재질이, 그리고 slightly 코딱지만큼이라도 약간의 개선, 막 이런 느낌. 이런 폭하고 잘 어울려요. 근데 commonly라고 하는 건 흔히들 다들 쓰는 거 있잖아요. commonly used. 아니면 이거 다 이렇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commonly known. 뭐 이런 식으로. K-N-O-W-N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재질이에요, 얘는. 그리고 dutifully라고 하는 어휘는 되게 충직하게, 매우 성실하게, 때로는 되게 폴라이트한 느낌으로 공손하게, 격식 있게 막. 어떨 때는 열의를 갖고 뭐래도 지금 얘한테 안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상 A가 답이고요. passively는 수동적이고 좀 소극적인 거예요. actively의 반대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128번 가겠습니다. 빈칸 뒤에 in the nation 보이세요? 그럼 in the country 같은 건데 in the nation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 저는 A하고 C를 안 할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제가 시험에서 풀면 저는 A하고 C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영어에 어떠한 경지에 오른 건 아니고 토익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익의 성향에 맞는 문제를 푸는 요령에 맞춰서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문제를 풀 때 제가 알고 있는 영어 지식상 A하고 C는 지들 자체로 전치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in을 무시하기엔 얘가 전치사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나라 전역에라고 할 거면 across the nation, throughout the nation 그냥 쓰셨어야죠. 지금 in하고 싸움이 난다고요. 그래서 뺀 거예요. 근데 걔 빼지 않아요. 둘 다 부사입니다. 부사는 싸움이 잘 안 나요. 원래. wherever, where 이러면 접속사인데 everywhere, 뭐 somewhere 뭐 이렇게 붙잖아요. 또 부사로 꼬로롱 이렇게 돼. 근데 문제는 얘들이 부사인데 everywhere이 낫겠죠. 왜냐? 얘는 이거보다 얘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previously가요. 이전에니까 과거 스멜이 좀 있지 않아요?
근데 굳이 얘가 돼야 돼? 그래서 나라 안에 어디서든 우리 건 이용할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everywhere. 도처에 어디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9번 풀겠습니다. 낫은 부정문을 유발한 거예요. 그리고 낫이 품종 자체가 부사라고 봐도 무방해요. 저거 뭐 아무거나 앞에 오는 거. 결국에 뜻이 없어서 꼬롱꼬롱하고 있는 비동사가 나 보충어 넣어줘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disrupt는 방해하는 건데 아니 얘가 동사면은 지금 싸움 나지 지금 이게. 그래서 품사 아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ed나 er이 다 떨어진 상태니까 동사의 형태가 좀 보이잖아. 그럼 걔 빼고 나면 b, c, d가 있는데 아 땡기네 B가. be disrupted가 되게 땡겨. 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유도 먹고 급식도 먹고 예? 막 이러면서 손도 들면서 공부하면서 엄마가 공부하면서 내가 계속 했던 거에 따르면 BPP는 전설이다. BING의 반대이다. 뒤에 목적 없는 것은 수동태다. 나 지금 세뇌돼 있는데 막. 근데 형용사는 안 돼? 아니 he is handsome, she is beautiful은 맨날 써놓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술적인 어떤 기법상 뭐뭐에 책임이 있다. be responsible for 처럼 형용사인데 전치사랑 구조가 되는 그 영작 기법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BPP는 여러분 말대로 웬만해선 수동이고 수동은 기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전치사는 아무래도 by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be interested in 처럼 붙는 애들이 좀 있어. 근데 be disrupted가 되면 investigation에 의해서 방해를 받다로 가시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래서 빈칸 앞에 changes, 어떤 변경이든 멋대로 해가지고 연구 스터디 환경이나 이런 환경에 여기에 뭔가 멋대로 갑자기 변경을 가하거나 이런 게 우리가 그들이 하는 연구조사 그것에 빈칸하면 안 돼. 이 얘기인 거지. 조사에 의해서 방해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be disrupted by the change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건 be disruptive to가 맞고요. 이 형용사는 원래 be disruptive to 명사. 그럼 그거 자체 그냥 동사 disrupt 같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동사서부터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풀겠습니다. industry analyst가 이제 분석가들로 주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동사죠. 그런데 빈칸 뒤에 더가 있단 말이지. 아이고 명사도 넣으면 안 되겠네. 너 저리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명사야 여러분. 강조. SIGE로 끝나면 동사다? 근데 동사로 끝나는데 얘는 아니다. 또 얘는 지금. 왜냐면 얘랑 싸움 나잖아. 얘가 동사인데. 그래서 BD 중에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가 붙어 있거나 어가 붙어 있으면 내 목적어다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으로 가야지 왜 또 정성스럽게 수동이 나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B가 되는데요. 영작 기준상 continue가 생각보다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continue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continue my study. 명사 목적어 오케이. 근데 얘가요 조금 오바를 하잖아. 영어는 참도 넓더라고요. 근데 오바를 하잖아. 그럼 continue가요 to랑도 잘 노는데 continue to verb가 굉장히 잘 된 영작이에요. 그러니까 to 동사 원형하는 행동을 계속하다. 어떻게 보면 to verb를 목적어스럽게 인식을 할 수 있는 동사예요. 근데 continue to the 장소가 나왔을 때는 그 장소로 계속 나아가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실제 영어에서 continue는 to plus verb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전치사 to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to plus verb를 아무나 잘 끌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enjoy 같은 동사를 쓰면 많이들 알고 계신 게 enjoy to swim이 아니라 enjoy swimming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ing를 좋아하는 쪽의 동사들이 있고 또 to 부정사를 좋아하는 동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학습에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조금 적어놨고요. 뭐 want, wish, hope 같은 건 워낙에 유명하죠. 희망 계열, 뭐 decide, 결정하는 거, need, 필요로 하는 거, prefer, 선호하는 거, promise하고 이 어휘는 뭐냐면요. 약속하다 서양 맹세비리야. 비슷해요. 근데 이게 promise to verb가 무조건이야가 아니라 she promised that 이러고 문장 나와도 되는 거라서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절 계열에서는 decline이 자동사일 때는 목적어를 못 끄는데 to plus verb를 끄는 decline은 거절하다로 해석을 하셔야지 감소하다로 하시면 안 돼요. 거절 계열에서 이 어휘들 추천드리고 뭔가를 까먹다,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했다의 느낌으로 forget이나 neglect 아니면 manage는 경영하다가 아니라 그럭저럭 뭐뭐 하다.
그리고 afford, 가까스로 뭐뭐 해내다, 돈, 시간 쪽 여력이 되다. 이런 애들이 true verb를 잘 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드렸고, 제가 말을 할 때 많은 걸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빨라요. 굳이 막 1.5배속 하면 더 짜증나. 그죠? 그래서 약간 틀어놓고 보시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어놔야 우리도 토익이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뭐 한 10년 전 거 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시험장을 매번 갔다 오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최근의 반경의 문제들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이걸 통해서 토익에서 우리한테 이 문제를 그래도 준 거잖아요. 풀어보라고. 그럼 풀어봤으면 푸는 요령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분명히 대비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물론 시험은 진화하는 거예요. 당대의 모든 테스트 프랩은 진화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나와도 나중에는 한 소리 들어요. 바뀌어야지 우리도 그 점수를 따야 점수 따는 묘미가 있지. 무슨 A, B, C, D 알파벳만 나오면 그거 누가 효용 가치로 봐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아지고 있고 시험은 그 트렌드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걸 풀어보는 건 우리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 문제 잘 풀어놓으시고요. 오답 노트 같은 거 마무리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도 남아있죠. Part 5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서 또 정말 핫한 부분이 Part 7의 문해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우리가 이런 지문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거 알아놔야죠. 그래야 우리가 독학을 하든 학원을 하든 뭘 하든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다소 긴 영상들이지만 최대한 뭐 포멀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Part 6랑 7 강의들 그리고 앞쪽에 LC 강의들도 있을 거니까 골고루 확인하셔서 실제 토익 트렌드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